평범한 카페를 덮친 뜻밖의 그림자. 지역의 과거가 은호의 터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지켜내려 하고 다른 한쪽은 버리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무너질 것인가 버틸 것인가. 화려한 날들, 새로운 폭풍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은호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범했던 카페가 단숨에 낯선 전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요. 은호는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연인들이 속삭이며 웃고 있었고 노트북을 켠 손님은 집중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수정은 서툴지만 밝은 미소로 주문한 음료를 테이블마다 나르며 종종 실수도 했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조차 은호에겐 소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선 겁니다. 묘하게 거칠고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 그 순간 손님들 사이에 퍼진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 지역 있지? 당장 불러.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소리쳤는데요. 그 목소리 하나에 카페 안의 대화들이 싹 끊겼습니다. 수정은 들고 있던 트레이를 떨어뜨릴 뻔했고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카페 매니저로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긴 개인 카페예요. 손님들 계신 곳에서 큰 소리 내실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차분히 말했는데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째 그곳을 임시 거처 삼던 지역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드디어 찾았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역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5억, 이자까지 해서 7억이야. 언제까지 숨어 살 거야? 지역은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시간을 더 달라. 지금 새 사업 준비하고 있어. 시간? 남자들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도망 다닌다고 끝날 줄 알았냐? 우리한테 진 빚 잊었냐? 그 말에 은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역이 끌어온 과거가 이제 카페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이니까요. 은호에게 카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터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상황이 더 격해졌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은호 쪽으로 비웃으며 다가갔는데요. 그때 지역이 단호하게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은호한테 손대지 마라.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무리의 리더가 이를 악물며 지역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커피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수정은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남은 손님들도 모두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리더가 이를 악물며 지역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일주일 안에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그가 카페를 둘러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 예쁜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으름장을 남기고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은 건 엉망이 된 테이블과 바닥에 흩어진 커피뿐이었는데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다 지역을 노려봤습니다. 선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위험해진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알기나 해요? 설명해 주세요. 5억이 뭐예요? 7억이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답하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데요? 차가운 목소리에 지역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호 곁에 있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지역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은호와 언젠가 마주할 수 있으리란 바람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빛은 냉정했죠. 앞으로 내 앞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말도 하지 마세요. 지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곧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든. 새로운 사업? 은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업으로 7억을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카페 안의 어수선한 상황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 일이야? 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재 씨, 지혁 선배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재는 지혁과 은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지혁의 절망적인 표정과 은호의 상처받은 모습을 동시에 지켜봐야 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혁아,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울고 계셔. 아버지도 내 소식이 없다고 밤잠을 못 이루신다. 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 갈 면목이 없어. 이 꼴로 어떻게 가족들을 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저는 이제 지쳤어요. 선배 문제든 가족 문제든 저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호야, 말 걸지 마세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인사도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성재가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자.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내일 부모님께 가자. 하지만 지혁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시간? 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내게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일주일 후에 그들이 다시 올 텐데. 그날 밤 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업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도박일까? 한편 집에 돌아간 은호는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혁을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미웠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어제 일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은호는 평소보다 차갑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지만 은호는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런데 오후 이 시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로 지혁의 어머니 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며칠째 지혁의 소식이 없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이곳까지 온 거였습니다. 혹시 지혁이라는 아이 못 보셨나요? 다정이 은호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은. 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혁의 어머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호가 머뭇거리는 사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엄마.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정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혁아. 어디서 이런 꼴로. 그녀가 달려가 지혁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내 이야기만 하시는데 내가 집에 둔 돈 봉투도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데. 지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상철이 준 돈을 건드리지 않은 건 그 돈까지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혁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지혁아, 제발. 다정이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견디지 마. 가족이 있잖아.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다정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은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역 선배는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다정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니? 저는 이 카페 매니저예요. 지역 선배가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다정은 은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이가 패 끼치고 있는 건 아니죠? 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패를 끼치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카페 안 상황을 보고 즉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성재가 다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성재야. 다정이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구나. 성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안 돼.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어. 7억을 일주일 안에? 성재가 현실적으로 따졌습니다. 불가능해, 지역아. 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7억? 뭔 소리야? 은호, 지역, 성재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말해. 다정이 지역을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역이 한숨을 깊게 쉬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회사 부도, 개인 보증, 사채업자들까지. 다정은 들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역 선배를 여기 재워준 게 잘못이었나 봐요. 아니야. 다정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역이를 돌봐줘서. 그 순간 은호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켰거든요. 성재가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지역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 내 걱정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오고 계시다고. 지역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응.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신 거야.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성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다정이 눈물을 닦으며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지역아, 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다치면 안 돼. 제발 집에 가자. 지역은 갈등했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역 선배 데려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은호야. 지역이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선배가 이 카페에 있는 한 저는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없어요. 다정이 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 지역이가. 괜찮아요. 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성재가 지역을 설득했습니다. 지역아, 은호 씨 말이 맞아. 내가 여기 있으면 은호 씨만 위험해져. 지역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짐 정리할게. 지역이 창고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은호는 카운터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느꼈거든요. 지역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서 맘대로 집 포스터를 떼어내려다 멈췄습니다. 그거 그냥 두고 가세요. 은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사업할 때 가져가세요. 지역은 그 말에서 희미한 희망을 읽었습니다. 은호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은호야, 나 꼭 돌아올게. 모든 걸 정리하고 떳떳하게 돌아올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들리는 지역의 발걸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역이 어머니 성재와 함께 카페를 떠나고 나서 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호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카페로 돌아갈 수 있겠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없는 카페가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지역은 부모님 집에 돌아갔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정말 괜찮아? 아버지, 죄송해요. 지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지역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해결하자. 집도 팔고 가게도 팔면 안 될 것도 없어. 아니에요.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어떻게... 재산이 뭐가 중요해? 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지역은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모은 재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은호는 지역이 떠난 카페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청소하다가 지역이 남겨둔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노트에는 맘대로 집 사업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내용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단순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업 계획이었거든요.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는 실제로 시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진지했구나.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정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지역 씨 많이 보고 싶어 하시죠? 은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보여요. 수정이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창고 쳐다보실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은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리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했고, 성재는 두 사람 모두를 지켜주고 싶었으며, 지역은 무너진 과거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이 이렇게 단순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언젠가 다시 더 큰 파도 속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